님들, 지금 뉴스 틀면 뭐가 나오지? 코스피 5천 왔다. 이재명식 랠리다. 온통 장밋빛 이야기들 뿐이잖아. 특히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는 15만 전자는 기본이고 20만 전자까지 외치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야. 근데 말이야, 이 난리통에 진짜 돈 냄새 맡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슬금슬금 팔아치우고 있어. 아무도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해. 왜일까? 겉으로 보이는 잔치상 밑에서는 지금 아주 불편한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 오늘은 서민경제학인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기묘한 온도차의 실체를 전부 까발려 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오늘 우리는 딱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야. 첫째, 지금 뉴스에서는 절대 말 안 해주는 삼성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대체 뭔지. 둘째, 똑똑한 외국인들이 삼성을 팔면서까지 대비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체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식을 당장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뭘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행동 지침까지 전부 알려줄게.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삼성을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부터 정리하고 가자. 지금 삼성의 가장 강력한 엔진은 뭐야? 바로 AI 반도체, HBM이잖아.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는 더 똑똑한 칩을 원하고 삼성은 그 수요에 맞춰서 HBM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 실제로 작년 2025년 4분기 실적만 봐도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진짜 돈 버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야. 이 분위기만 보면 20만 전자는 그냥 시간 문제처럼 보이지.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지난 1월 15일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 숫자는 좋았어. 다들 박수 쳤지. 근데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CFO, 그러니까 재무총괄 책임자의 한마디가 월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2026년 설비 투자 KPEX 규모를 재검토 중이다. 이 한마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 여기 물이 새는 거대한 수영장이 있어. 이름은 파운드리 수영장이야. 옆 동네 TSMC 수영장은 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우리 삼성 수영장은 물이 계속 빠져서 바닥이 보일 지경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새는 구멍을 막고 옆집보다 더 강력한 펌프로 물을 쏟아 부어야 하잖아. 여기서 물을 쏟아붓는 행위가 바로 설비 투자 CapEx야. 공장 짓고 최신 장비 사들이는 거지. 근데 CFO가 펌프 세기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거야. 기가 막히지. 지금 TSMC를 따라가려면 돈을 더 써도 모자랄 판에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시장에 두 가지 신호를 던진 거야. 첫째, 우리 TSMC와의 기술 격차 단기간에 못 따라잡겠구나 하는 일종의 백기투항 신호일 수 있어. 둘째는 더 심각해. 따라가고는 싶은데 솔직히 이제 쓸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왜 우리 같은 주주들한테 치명적이냐면 회사가 번 돈을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게 아니야. 그 아까운 돈을 전부 밑빠진 독, 즉 수율 안 나오는 파운드리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투자마저 줄이겠다고? 이건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야. 외국인들이 바로 이 지점을 귀신같이 포착한 거야. 삼성의 스토리에 균열이 생겼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외국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있길래 주식을 던지는 걸까?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나와. 첫 번째는 일본 기업의 함정 시나리오야. 님들, 1990년대 소니, 파나소닉 기억나? 세계 최고였잖아.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어. 근데 왜 무너졌을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반도체, 가전, 영화, 음악, 게임 안 하는 게 없었어. 몸집이 너무 커지니까 의사결정은 느려지고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을 못하게 된 거지. 지금 삼성이 딱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지. 근데 여기에 만족 못하고 파운드리까지 1등 하겠다고 덤볐어. 스마트폰도 해야지, TV도 팔아야지, 로봇도 만들어야지. 문어발식 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뉴스데이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는 뜻에서 삼성산싱이란 이름을 지었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큰 거지 오히려 삼성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지. 삼성, 혹시 제2의 소니가 되려는 건가? 하는 불안감.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서워. 바로 중국의 턱밑 추격 시나리오야. 우리는 맨날 삼성이 TSMC랑 경쟁한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이건 하이엔드, 즉 최고급 시장에서의 싸움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중국이야. 특히 SMIC 같은 회사들. 최근에 시장에 무슨 루머가 돌았는지 알아? 지난 1월 초였어. 중국 SMIC가 5나노 공정 수율 50%를 달성했다. 물론 비공식 리포트야.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게임의 판이 바뀌는 거야. 왜냐면 중국은 정부가 돈을 무한정으로 퍼부어 주잖아. 수율이 좀 낮아도 손해를 좀 봐도 그냥 미친 듯이 싼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삼성전자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야. 위에서는 기술력으로 앞선 TSMC가 머리를 누르고 아래에서는 가격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 발목을 잡아채는 거지.
이렇게 되면 삼성의 주력 사업이었던 레거시 공정, 즉 구형 반도체 시장의 수익성이 박살나기 시작해. 외국인들은 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야. 삼성의 이익이 앞으로 깎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머리가 복잡할 거야. 그래서 당장 팔아야 하나? 아니, 그 결론은 너무 빨라. 우리가 방금 본 두 가지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야.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기회는 있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줄게. 막연한 희망 회로를 멈추고 딱 세 가지 데이터만 보면 돼. 첫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설비 투자, CAPEX, 계획을 뭐라고 발표하는지 확인해야 해. 만약 이번처럼 또 투자를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말한다? 그럼 아직 파운드리 쪽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신호야.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걸 고민해야 해. 하지만 반대로 TSMC 이기려고 투자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면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야. 시장은 환호할 거고 그땐 오히려 더 사야 할 타이밍이지. 둘째, 파운드리 수율 관련 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 특히 3나노, 2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성공했다. 빅테크 고객사를 새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 방역의 신호탄이야. 이 지루한 기술 뉴스가 우리 계좌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셋째, 외국인 수급을 매일 체크해야 해. 이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지표야. 내가 오늘 말한 저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한다? 그건 걔네들이 우리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입수했다는 뜻이야.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해. 괜히 똑똑한 척 역행 투자하다간 계좌 녹는 건 순식간이거든. 정리할게.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망했다는 공포 스토리가 아니야. 다만 우리가 믿었던 삼성 불패 신화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 주식을 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의 고통은 어쩌면 크고 강한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미래의 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 내가 알려준 이 세 가지 기준점만 기억하고 시장을 본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기회를 잡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흐름 읽는 거, 서민경제학인 내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도와줄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서민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서민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